자, 기사를 보시면요. 부동산 거래 줄고 매물은 늘고 숨고르기 반등은 끝났다. 서울 거래량 4천 건 하회 매물 올초 대비 40.5%가 올라갔다는데 요게 지금 팩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뒤를 보시면 이제 아실인데요. 아실을 제가 왜 켰냐면은 요새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다. 팔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거래량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요 기사가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아예 아시를 켰습니다. 제가 아시를 켜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따라해 보셔도 재미있을 거예요. 여기 매물 증감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시도 그리고 서울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씩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매물의 변화 추이가 나옵니다. 보시면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시중에 인터넷으로 통계를 냈을 때 매물이 증가한 거예요. 연속적으로 조사를 했다면 분명히 매물 개수는 굉장히 늘어난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신선한 질문을 던질게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거고 몇 번 말씀드린 건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팔려는 사람, 팔려는 매물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파트 거래 건수는 늘까요, 줄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라는 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서로 동의를 해야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에이, 이 사람아, 그게 아니지. 이렇게 매물이 쌓이면 심리가 흔들리잖아.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지.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매물이 보시면은 23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래 건수는 어떻게 되어야 됐을까요? 자, 거래 건수입니다. 거래 건수 23년 1월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매물이 이렇게 늘었는데 거래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야, 거래 건수 늘었겠지. 대신에 가격이 꼬꾸라졌겠지. 가격 얘기는 제가 정말 많이 했는데요. 가격은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매물 개수가 지금 쌓이고 있다는 표현 말고 매물이 늘어나고 매물이 쌓이기 시작한 게 벌써 1년 전이에요. 1년 내내 매물 개수가 늘었어요. 그런데 거래 건수는 늘어났고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부분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텐데요. 한번 봐주세요. 상동주공 17단지로 가보시면은 가격이 회복이 더디죠. 거의 좀 아리까리합니다. 보시다시피 18단지는 어떨까요? 18단지도 아리까리합니다. 상계주공으로 넘어가 볼까요? 상계주공 3단지예요. 아리까리하죠. 자, 그리고 상계주공 10단지로 가보면 아리까리합니다.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잠실을 보시면 잠실 너무 자주 보여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거래 건수가 나오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이 어디에 쌓이고 있을까요? 여기에 쌓이고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지역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상승하고 있는 단지는 10%가 안 돼요. 극소수예요. 여기만 가지고 시장 전체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나머지 단지들로 가면은 매물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추가 하락을 안 하고 있는 단지나 매물이 약간 늘어나고 있지만 약간 반등하고 있는 단지가 대다수인데요. 거기는 회복하고 있는 정도이고 급매나 초급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아실의 자료를 참고하는 건 참 좋겠지만 지금 이게 어느 지역에 매물이 늘어나고 있냐도 이 시세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던졌던 신선한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매물이 늘어났는데 거래 건수가 예전과 같으려면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죠? 맞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매물이 많다는 이유로 가격이 안 깎여야 됩니다. 이거예요. 매물이 늘어난 건 맞지만 매수인 입장에 나가서 싸게 살 수 있는 매물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떤 바보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겠어요. 다시 얘기해서 매물이 늘어난 건 맞지만 저렴한 급매나 초급매는 줄어들었다는 거고 매물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유를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 분들의 초점은 뭐냐면 아파트는 탐욕의 대상, 유동성, 투기의 대상, 주식이랑 똑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고 무조건 이건 돈놀이, 돌리고 다주택자 개념을 얘기하시는데 다주택자는 지금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은 갭 투자가 안 됩니다. 그것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아실에 갭 투자가 있습니다.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로 가볼게요. 서울로. 자, 그리고 3개월 말고 2023년 10월로 놓으시면은 갭 투자가 한 건, 10월은 아직 취업이 안 됐겠죠. 그러면 9월로 가면은 11건, 8건 이렇게 나옵니다. 좀 8월로 내려가 볼까요? 20건. 7월로 내려가 볼까요? 30건, 33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2019년 어떠세요? 2019년 149건. 2020년도는 어때요? 200건입니다. 지금은 몇 건이나 되죠? 최근에 23년도 한 6, 7월? 33건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갭 투자가 7분의 1, 8분의 1, 심한 기간에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갭 투자가 줄어들면 뭐가 줄어들까요? 다시 제가 봤던 거로 가볼게요. 자, 멀리서 볼 거 없이 아실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보시면 매물 증감, 그리고 서울로 맞췄고 시도, 서울, 일별 매물 현황을 누르시면은 다시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게 매매죠. 매매를 빼고 전세 월세를 보시면은 지금 전세가 상승의 이유가 나옵니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될까요? 월세 매물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은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건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전세나 월세가 감소하고 있는 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아까 갭 투자 보셨죠? 갭 투자하는 사람이 옛날에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갭 투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욕할 거 다 하고 나신 다음에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죠. 전세를 놔주잖아요.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지난 긴 시간 동안에 늘지를 못했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나가보면 매물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매물 중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전세해놓고 임대사업 할 때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범죄자 취급에다가 세금에다가 이자에다가 세입자분과 싸우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도망가는 분들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못 올라가는 단지도 되게 많습니다. 집주인, 다주택자가 무너지는 시기가 맞아요. 저는 이거는 부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매물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셔야죠. 자, 매물이 늘어나는데 왜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 건수가 나오느냐? 급하게 던질 사람들은 끝났어요. 1차적으로. 더 이상 그렇게 급하게 안 팔아요. 괜찮은 가격에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보셨죠? 전월세 공급량이 딸리니까 전월세 가격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임대사업을 하시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물건을 팔고 싶어 합니다. 근데 원하는 가격을 못 받으면 다시 전월세를 놓겠지만 원하는 가격에 팔리면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전월세 공급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상태에서 매물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려워요. 이거 맞습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휴가철인 추석을 약간 뒤로 하고 수급을 먼저 보는 건데요. 물론 이 상태로 매물이 계속 쌓인다? 그러면 안 좋죠. 당연히 가격이 못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전월세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당연히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를 구하지 못한 분들이 매매 시장으로 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봤자 매물이 많으니까 걱정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문제점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죠. 여기서 싸게 가격을 내려서 팔 사람들은 다 나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매매 시장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매물 개수는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미 심리가 약한 사람들이 무너져 내렸다면은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 와중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분위기가 바뀌면서 매물이 줄어들거나 매물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매매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매매, 전세, 월세 시장의 수급과 만약에 볼 거면 매물 개수를 볼 거면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보여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물 개수 올라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굉장히 폭격을 맞은 이유이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볼 수는 없다는 거. 부동산 시장에는 매매 시장만 있는 게 절대 아니라 전세 월세 시장이 엄연히 같이 공존을 하고 이 수급이 전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가격표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